자, 안녕하십니까, 배정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뗏 낚시 혹은 큰 대형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실 때 곱뿌리, 자, 과연 도대체 곱뿌리는 어떤 걸 보고 곱뿌리라고 하는지, 그리고 곱뿌리가 왜 좋은지, 그런 곱뿌리는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왔어요. 소리야. 아이, 좋아.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자, 보시면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저는 여기서 곱뿌리를, 자, 넓게 펼쳐져 있는데 여기서 왜 곱뿌리를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은 물이 많아서 평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앞쪽은 굉장히 얕습니다. 그리고 한 20m 정도 가면 딱 떨어지는, 그죠? 곱뿌리의 끝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물이 많았을 때는 외관상으로 곱뿌리의 개념이 잘 안 보이다가 물이 빠지면은, 그죠? 곱뿌리 톡 튀어나와 있는 그런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곱뿌리는 딱 각이져 있죠. 골창으로 들어가는 입구, 그리고 본류 쪽에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곱뿌리라고 하고, 곱뿌리가 길게 이어져 있어서 물속까지 연결되어 있는 곳을 능선이라 하고, 그 능선의 꼭대기, 물 중간에 가장 얕은 부분을 가지고 험프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용어, 곱뿌리, 능선, 험프, 세 가지 모두 다 같은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부분을 가지고 곱뿌리, 그 곱뿌리가 물속으로 이어진 걸 가지고 능선, 그 능선이 계속 이어지다가 가장 얕은 곳으로 올라와 있는,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바로 험프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베스 낚시에서 험프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무슨 포인트의 험프, 어떤 포인트의 험프. 그 험프는 물 밖으로 나와 있는 곱뿌리의 능선이 물속으로 길게 이어져 있어서 그게 가장 얕아지는 부분을 가지고 험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곱뿌리의 개념을 우리 초급자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알 수 있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집으로 가는 최단 경로, 바로 엘리베이터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채널을 이야기를 할 때 골창 안쪽에서 장마가 지면 물이 흘렀던 자리를 가지고 채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동댐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강이었죠, 그죠? 그래서 장마 때 굉장히 물의 유입이 많다라면 물의 흐름이 생깁니다. 본류에도, 이 넓은 안동댐에도. 그 물의 흐름이 생겨서 연한 부분은 깎이고 딱딱한 부분만 남게 되는 그런 장소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물속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좀 전에 제가 엘리베이터라고 했습니다. 본류에서 지류, 얕은 곳으로 가는 가장 안전하고 빠른 최단 경로, 그리고 얕은 곳에 있다가 얕은 곳의 상황이 안 좋아져서 넓은 본류로 나갈 때 안전하고 깊고, 그죠? 수량이 많은 본류로 나갈 때 나갈 수 있는 최단 경로, 그게 바로 곱뿌리입니다. 제가 그 물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은 곱뿌리, 그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능선, 그 능선의 가장 얕은 곳은 험프라고 했는데, 이런 곱뿌리를 공략을 할 때 어떻게 공략을 하는 게 좋은지. 자, 여러분들은 거의 워킹 낚시를 하시죠? 워킹 낚시 같은 경우에는 곱뿌리 공략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보트 낚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얕은 곳, 험프의 끝에서 던져서 곱뿌리 옆면을 긁어서 내려오면서 딱 떨어지는 구간을 공략하기가 좋은데 반해서, 워킹 낚시 같은 경우에는 그 험프나 능선, 곱뿌리, 그죠? 같은 개념이죠. 공략하기가 사실 좀 힘들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에 공략을 할 때 이미 가장 좋은 위치에 갖다 주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왜냐? 깊은 곳에 던져서 얕은 곳으로 끌고 올라온다라면 내 채비는 그만큼 밑걸림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곱뿌리를 공략을 하실 때 왼쪽이 깎아지는지 오른쪽이 깎아지는지, 전방 몇 메다쯤에 장애물이 있는지, 이걸 빨리 파악을 하고 계속 가장 좋은 장소에다가 던져서 떨어질 때 들어오는 폴링 바이트를 노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거예요. 의 형태는 여러분들
곱부리 낚시, 곱부리 낚시를 하실 때 우리 여러분들이 채비가 바닥에 닿기 전에 들어오는 그런 폴링 바이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베스 입장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심대, 곱부리 옆면, 그죠? 딱 떨어지는 부분에서 운신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위에서 뭔가 탁 떨어지면 험프, 가장 얕은 곳으로 올라와서 먹이를 취하고 다시 깊은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들어오는 입질보다 떨어질 때, 능선의 끝부분 가장 얕은 곳에 떨어질 때 들어오는 입질이 가장 많기 때문에 드랍샷이나 뭐 다른 채비보다는 뭐 프리리그처럼 뽕돌은 먼저 떨어지고, 그죠? 뒤따라오는 웜이 천천히 떨어질 때 입질을 받아내는 그런 스타일의 기법으로 낚시를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고, 자, 하드베이트를 사용을 하고 싶다. 하드베이트를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험프, 곱부리가 옆면을 보면 이렇게 올라와 있겠죠. 그죠? 이렇게. 능선은 이렇게 생겼겠죠. 삼각형 모양으로. 그러면, 깊은 곳으로 던져서 가장 얕은 곳에서 정지를 딱 시키고 난 이후에 양 사이드, 양쪽 깊은 곳에서 고기들이 올라와서 먹을 시간을 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타버터는 안 되나요? 여러분들 타버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으로 치면 능선의 끝, 즉 험프는 식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베스는 절대로 수심이 깊은 장소에서 먹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정말 활성이 좋거나 상황이 좋을 때는 상대적으로 그 포인트에서 가장 얕은 곳에서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왜? 베스 역시 물고기이기 때문에 수압을 이기면서 먹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좋은 상황이라면 가장 얕은 곳에서 적극적으로 먹이를 취합니다. 반대로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깊은 수심에서 먹이를 취하기 때문에, 깊은 수심을 공략을 할 때는 웜의 크기도 좀 작고 웜도 좀 가는 그런 채비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이 곱부리 능선 낚시에서 적극적으로 험프 끝에서 막 먹이 활동을 해준다라면 상대적으로 조금 사이즈가 크고 두껍고 좀 더 어필이 강한 그런 채비를 사용을 하셔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곱부리는 연중 낚시가 잘 됩니까? 저는 그렇다라고 봅니다. 왜냐? 여러분들, 베스는 보통 5월달쯤에 산란을 하고 얕은 곳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직벽으로 이동을 해서 깊은 곳에서 포진을 하고, 그죠? 그 장마 때 새물이 막 들어오면 한번 다시 얕은 곳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가고, 깊은 곳과 얕은 곳을 계속 이동을 합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 곱부리는 엘리베이터의 개념이다, 얕은 곳으로 가는 가장 최단 경로, 깊은 곳으로 가는 가장 최단 경로이기 때문에 언제든 고기가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많고, 두 번째, 그 지형 자체도 정말 좋은 지형을 끼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은 물이 강하게 흐르면은 연한 부분은 다 씻겨 나가겠죠. 그러면 단단한 부분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단단한 부분은 하나의 벽을 만들게 되고, 그 자체가 지형적인 그 자체가 수직적인 장애물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엘리베이터의 개념을 벗어나더라도 지형적으로 이미 너무나 한쪽은 평평하고 한쪽은 딱 떨어지는 좋은 브레이크 라인, 드롭오프를 두 개나 끼고 있기 때문에 연중 이런 곱부리에서는 베스를 낚을 확률이 굉장히 크고, 자, 두 번째로 베스들이 먹이로 하는 모깃고기 역시 여러분들 이동하는 걸 잘 보면 요런 곱부리나 능선을 끼고 이동을 합니다. 빙어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형 댐에서 한겨울, 가을 시즌에 딥낚시를 합니다. 굉장히 깊은 수심에서 빙어의 어군을 찾고 지깅 메탈 혹은 아주 무거운 드랍샷을 통해서 그런 딥낚시를 할 때 곱부리를 지금 많이 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스쿨링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주 비슷한 사이즈의 고기들이 먹이고기를 따라 아주 많은 양이 모이는 걸 보고 이제 스쿨링이라고 하는데, 그런 스쿨링 역시 곱부리를 위주로 생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어느 날 낚시를 갔는데 어떤 곱부리를 갔습니다. 던지면 나오고 계속 마리수로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우리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물속에 굉장히 많은 양의 먹이고기가 있고, 그 먹이고기를 쫓아서 굉장히 많은 베스들이 들어와 있고, 그 곱부리는 먹이고기의 이동 경로가 되고 또한 베스들의 이동 경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겹쳐져서 굉장히 좋은 폭조를 만들어 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우리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백프로님
평평한데 곱뿌리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라면, 자, 대표적으로, 아주 연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끝이 보여. 그게 뭐냐? 다른 부분은 깊어서 안 보이겠지만 나무들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무가 보인다라는 건 그쪽까지 땅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야. 뭐냐? 바로 능선. 그 능선 자체가 물이 빠지면 곱뿌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찾는 방법이 있고, 장애물의 유무로 능선, 곱뿌리 찾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기법은 높은 데 올라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물을 관찰을 하시면, 물은 바닥을 표현을 해주죠. 물색이. 예를 들어서 바닥이 검정색이라면 높은 데 올라갔을 때 굉장히 물색이 진하다. 그곳은 아마 얕은 곳일 겁니다. 아주 깊은 곳까지는 보기 힘들기 때문에, 혹은 바닥이 황토로 되어 있다면 높은 곳에 갔는데 어느 지점이 황토로 길게 뻗어져 있다. 바로 그런 게 바로 곱뿌리, 능선, 험프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옆쪽 딱 떨어지는 쪽, 어두운 쪽을 공략을 하신다라면 어렵지 않게 입지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곱뿌리는 다 좋은가요? 자, 여러분들, 일단 곱뿌리는 지형적으로 좋은 장애물입니다. 그죠? 능선이 뻗어 있으면 한쪽은 얕고 한쪽은 깊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곱뿌리 중에서도 좀 더 좋은 그런 곱뿌리가 있는데, 자, 그런 곱뿌리가 뭐냐? 바로 물골, 채널을 바로 옆에 끼고 있는 그런 곱뿌리가 더 좋다라는 겁니다. 자, 저번에 제가 채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채널은 베스들이 이동을 하는, 그죠? 고속도로다. 그 옆에 있는 장애물이 정말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곱뿌리는 예를 들어서 채널을 끼고 있는 곱뿌리 같은 경우에는 휴게소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널을 통해서 이동을 하다가 갑자기 먹이 활동을 해야 됩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시 이미 많이 이동을 한 상태에서 얕은 곳으로 가진 않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바로 곱뿌리, 능선의 끝부분, 가장 얕은 부분에 가서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곱뿌리 낚시를 하실 때 뭐 다 튀어나왔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 중에 물골이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 그걸 먼저 확인을 하시고, 물골에 붙어있는 곱뿌리를 공략을 하시는 게 확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 그 곱뿌리는 물골을 끼고 있는지 안 끼고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물의 흐름이 강한 곳은 단단한 그런 부분만 남죠. 곱뿌리 중에 아주 단단한 마사만 남거나, 혹은 바위가 있는 곱뿌리는 아주 강한 물살을 맞아서 연한 부분은 다 씻겨 나갔다라는 겁니다. 물의 흐름이 있었다라는 거지. 보통은 밋밋한 마사로 된, 뻘로 된 곱뿌리, 그런 곱뿌리는 연안에서 좀 많이, 그죠? 물골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곱뿌리, 형태만 곱뿌리인 경우가 많고, 곱뿌리 중에서도 마사가 단단하게 굳어 있거나, 혹은 바위만 남아 있거나, 이런 곱뿌리들은 굉장히 강한 물살에 씻겨져서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강한 물살이라는 건 뭐냐? 물이 흘렀던 길이라는 겁니다. 곱뿌리를 보실 때도 그런 곱뿌리를 확인하시고, 지지를 보시고, 연한 흙이 남아있는 곱뿌리보다는 단단한 마사토나 아니면은 바위나 돌이 남아있는 곱뿌리가 지형적으로든 또는 채널을 끼고 있는 그런 곱뿌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략을 하실 때 참고를 하시고, 공략을 하신다라면 많은 곱뿌리들 중에 조금 더 확률이 좋은 낚시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베스 낚시의 용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뭐 곱뿌리도 어렵게 얘기하면 능선이 되고 험프가 되고, 그죠? 물골도 또랑이죠, 또랑. 물이 흘렀던 또랑도 어렵게 얘기하면 채널이 되는 거고, 얕은 곳, 펌퍼짐하게 논처럼 얕은 곳을 가지고 쉘로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심이 깊은 수심을 가지고 딥,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저는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베스 낚시 결코 어려워서는 여러분들이 손맛을 못 보신다라는 거. 자, 다 똑같은 말입니다. 걔네들이 미국 고기라도 우리말로 쉽게 풀어서 할 수 있다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곱뿌리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곱뿌리의 개념은 아주 큰 대형 호수나 아니면 저수지 이런 걸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강계에는 적용이 안 되는가요? 강계에도 적용이 됩니다. 단 항상 물 흐름이 있기 때문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 중에 물 흐름이 좋은 것 말고 물의 흐름이 죽는 뒤편을 공략을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 물의 흐름이 없는 장소라면 오히려 물의 흐름이 있는 곳이
뭐 수온이라든지 먹이고기의 양도 많을 테고 산소도 더 풍부할 테고 모든 면에서 좋겠지만 이미 물의 흐름이 있는 장소라면 반대입니다, 여러분들. 물의 흐름이 죽는 곳, 그죠? 물의 흐름이 죽고 물색이 받쳐주고 거기에 장애물이 있는 곳, 그런 곱부리의 뒤편을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베스 낚시는 여러분들 극과 극이죠. 뭐 채비도 그렇고 운영 방법도 그렇고 모든 게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재미가 있죠. 항상 뭐 액션도 두 가지죠. 뭐 크랭크베이트를 뭐 예를 들자면 아주 옆면이 평평한 플랫사이드, 그죠? 회전이 빠르고 진동이 작은 뭐 그런 류의 크랭크베이트도 있고, 블레이드도 스피너 베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 큰 블레이드를 이용을 해서 큰 진동을 만들어내는 방법도 있고, 작은 블레이드를 회전을 극대화를 시켜서 뭐 작은 떨림을 만들어내는 게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극과 극으로 나누어지는 게 바로 베스 낚시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상황일 때는 여러분들 더욱더 자극적으로, 더욱더 확실하게 액션을 주는 게 좋고,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더욱더 느리고 더욱더 눈에 띄지 않는 것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입지를 받는데 유리합니다. 앞서 이야기해드린 곱부리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곱부리가 좋은 개념의 포인트긴 하지만 곱부리 앞쪽에 물색이 너무 맑다거나 혹은 바람이 너무 없어서, 그죠? 모든 게 정체되어 있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생긴다라면 곱부리보다 다른 장소를 치는 게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지형적인 여건, 그리고 베스가 이동하는 이동 경로, 그리고 베스가 먹이로 하는 먹이고기 역시 능선, 이런 곱부리를 끼면서 이동을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곱부리를 공략을 하실 때는 이런 내용을 알고 적절한 채비를 사용을 하셔서 낚시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한국 스포츠피싱협회 KSA 그리고 바티스 컴퍼니 아이로드 프로스텝 배정만이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